안녕하세요. 줄눈연구소의 줄박사입니다. 오늘은 줄눈 시공업자나 줄눈 시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줄눈 안료, 줄박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줄눈 안료에는 크게 글리터, 합성온모, 유리안료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안료는 글리터 줄눈 안료입니다. 테스트 색상은 고급진 느낌의 다크퍼플 글리터 줄눈 안료입니다. 먼저 글리터 줄눈 안료의 가장 큰 특징은 플라스틱 필름 위에 원하는 색의 시트지를 코팅하여 재단한 것과 합성온모와 유리안료에 비해 비중이 가벼운 것이 특징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스마트폰 현미경을 통해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확대된 줄눈 안료가 보이실 텐데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 다각형 모양으로 재단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랑 현미경으로 봤을 때랑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양면 코팅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안료는 빛 반사를 하는데 어떤 안료는 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쪽 면은 빛 반사가 되는 필름이고 한쪽 면은 빛 반사가 안 되는 필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줄눈 안료에서의 글리터 크기는 보통 64분의 1이나 128분의 1, 170분의 1 인치 정도의 크기로 재단되고 이전에 말했듯 다각형 모양으로 재단될 수 있기에 글리터 케이스, 네일 아트 등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종이컵에 주제와 경화제를 1대1로 따라준 뒤 글리터를 용액의 10%만큼 넣어줍니다. 왜 1대1이냐고요? 주제가 더 들어가면 경화가 안되고 경화제가 더 들어가면 경화가 빨리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이컵에 막대기로 잘 섞고 섞은 용액을 줄눈 튜브에 흘리지 않도록 조심히 넣어줍니다. 대충 섞으면 안되는 의문이 많을텐데 잘 섞지 않는 줄눈은 위에 뜨는 펄이 이쁘지 않아서 이쁘게 시공하려면 잘 섞어줘야 합니다. 줄눈 튜브에 안료를 흘리지 않고 부어준 뒤 튜브의 뚜껑을 닫고 칼로 조심히 입구 쪽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타일에 잘 섞은 줄눈제를 부어줍니다. 넘치면 이쁘지 않으니 줄눈 튜브에 누르는 힘을 잘 조절해서 넘치지 않도록 잘 부어줍니다. 이때 손목 각도를 생각해서 45도 각도로 잘 시공하여 줍니다. 시공한 다크퍼플의 글리터는 검정색 바탕에 정면은 퍼플, 측면은 그린색이 나는 오묘한 줄눈 안료입니다. 안 보인다고요? 카메라가 줄눈색을 전부 다 담을 수 없어서 직접 봐야 이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안료는 합성온모 줄눈 안료입니다. 테스트 색상은 심플한 느낌의 블랙 합성온모 줄눈 안료입니다. 합성온모는 글리터와 달리 필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겹겹이 쌓여있는 온모에 금속 산화물이 코팅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모든 면이 코팅되어 검정색 반점이 안 보이고 더 반짝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온모는 글리터와 달리 깨쳐서 크기별로 구분하는데요. 보통 줄눈에서는 작게는 50마이크로미터에서 크게는 300마이크로미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합성온모는 글리터보다 내구성이 뛰어나 보통 화장품이나 도로, 벽지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합성온모도 마찬가지로 주제와 경화제를 먼저 1대1로 따라준 뒤 합성온모를 10%만큼 넣어줍니다. 합성온모는 글리터와 달리 10%만 넣어 막대기로 거품이 날 때까지 잘 섞어주는데 너무 많이 저어서 줄눈 튜브에 넣기 전에 굳으면 안되니 용액이 골고루 퍼졌다 싶으면 이제 튜브에 잘 섞은 용액을 흘리지 않도록 넣어줍니다. 이때 종이컵의 입구 쪽을 오므리면 튜브에 흘리지 않고 잘 넣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잘라놓은 튜브 뚜껑을 닫고 타일에 합성온모를 시공해줍니다. 시공한 합성온모는 미리네 블랙으로 측면과 정면에서 봤을 때 색이 진해 밑받침과 옆받침이 없고 광택이 매우 좋은 줄눈 안료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안료는 유리안료 줄눈 안료입니다. 테스트 색상은 화려한 느낌의 흑진주 그레이 유리안료입니다. 유리안료는 보통 글라스 플레이크라고도 불리는데요. 화면상의 유리안료 보이시나요? 굉장히 단조롭고 깔끔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리안료는 합성온모와 달리 제조 과정에서 단층을 깨쳐서 만들기 때문에 합성온모처럼 겹겹이 있지 않아 안료가 깔끔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안료 또한 합성온모와 동일하게 금속 산화물을 코팅하여 제조하고 있어 내광성이 매우 뛰어난데요. 크기 또한 합성온모와 동일하게 크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셋 중 가장 무거워 은은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높은 유리안료는 보통 화장품의 은은한 펄 효과를 사용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주제와 경화제, 유리안료를 잘 섞은 종이컵을 줄눈 튜브에 흘리지 않도록 잘 담아줍니다. 유리안료는 합성온모보다 무거워 안료의 풀어짐이 좋고 광이 좋아 글리터와 달리 10%를 섞어 사용해줍니다. 줄눈 튜브에 잘 넣은 다음 뚜껑을 닫고 칼로 입구를 내줍니다. 유리안료는 타일에서의 채워짐과 퍼짐이 매우 좋아 합성온모와 글리터와 달리 시공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좋은 안료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공한 유리 흑진주 그레이 안료는 정면에서는 어두운 색,
측면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펄들이 은은하게 뜨며 매우 이쁜 색의 주율 안료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안료 특징에 대해 설명해 봤는데요. 마무리로 글리터 합성 원모 유리 안료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물리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글리터란 폴리에스테르 필름 위에 시트지를 증착 코팅하여 만든 안료로 보통 육각 형태로 절단하여 제조합니다. 또한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벽지나 액세서리, 네일아트, 섬유 부자재, 가전제품 커버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성원모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겹겹이 쌓여있는 바위를 일정한 크기와 두께로 쪼개어 만든 안료를 말합니다. 보통 칼슘, 마그네슘, 실리카 등 경도가 높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고 미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합성원모는 글리터와 달리 필름이 아닌 금속산화물을 코팅함으로써 굴절률이 약 2.7이라는 높은 빛 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화장품, 네일아트, 가전제품, 액세서리, 장식, 벽지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유리안료는 보통 글라스 플레이크로 불리며 칼슘, 알루미늄, 보로실리케이트라는 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리안료의 종류로는 ECR 글라스, E 글라스, C 글라스, S 글라스가 있으며 줄눈에서는 ECR과 C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리안료는 합성원모와 달리 단면이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유리안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단층으로 얇고 일정하게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유리안료 또한 골 굴절률을 가진 안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셋 중 가장 무거워 줄눈에서 은은한 느낌의 안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어 물리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글리터의 그래프를 보시면 비중이 낮고 광택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줄눈에서 사용하는 글리터가 앞서 말했듯이 가벼운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기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필름 위에 반짝이는 필름을 한층 더 증착 코팅하여 광택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글리터는 매우 가벼워 줄눈 표면에 종종 매끄럽지 않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구성, 내황병성, 내약품성입니다. 글리터는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즉 고분자로 상대적으로 금속 산화물이 코팅된 합성원모와 유리안료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노출되면 고분자 사슬이 붕괴되어 색이 침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표면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어 약품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성원모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비중과 광택 둘 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합성원모는 필름으로 이루어진 글리터보다 무겁지만 상대적으로 유리안료보다 가벼워 줄눈에서 글리터만큼은 아니지만 잘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굴절률을 가진 금속산화물이 코팅되기 때문에 광택 또한 매우 우수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합성원모는 유리안료보단 가볍고 글리터보다 무거운 성질과 광택에서는 글리터보단 아니지만 유리안료보단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성, 내황병성, 내약품성은 글리터보다 우수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합성원모가 대부분 비철이나 무기재료 또는 경도 높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코팅된 금속산화물이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매우 강하고 내약품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리안료입니다. 유리안료는 비중이 높고 광택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유리안료가 합성원모와 동일하게 고굴절률을 가지지만 비중이 무거워 줄눈에서는 은은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광택이 낮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리안료는 앞서 말했듯이 칼슘, 알루미늄, 보로실리케이트라는 세라믹으로 이루어진 안료로 비중이 다른 안료에 비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안료는 금속산화물을 코팅하여 광택은 매우 좋지만 줄눈 안에서의 유리안료는 은은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구성, 내황변성, 내약품성은 매우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리안료가 합성원모와 마찬가지로 금속산화물이 코팅되어 내황변성이나 내약품성이 강할 뿐더러 유리안료는 합성원모보다 경도가 더 높아 내구성이 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안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류 안료들의 내구성을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위험하고 더러울 수 있으니 집에서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줄눈을 가져가서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성을 주기 위해 먼저 세 가지 줄눈 위에 커피를 부어주고 일정 시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마른 줄눈 위에 흙을 발라서 또 일정 시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세 가지 안료가 시공된 환경에서 극한 상황을 주고 시청자분들에게 실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을 닦아낸 줄눈을 내 약품성과 내 마모성을 위해 락스 성분이 있는 세제로 잘 세정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를 끝낸 줄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테스트를 한 후와 전을 비교해서 광택이나 내구도가 유지되는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리터입니다. 글리터를 시공한 타일에 전과 후를 육안으로 살펴보니 광이 죽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글리터는 너무 가벼워 줄눈 표면 위에 뜰 수 있다고 했는데 세정 과정에서 이러한 글리터들이 광택을 잃어 반짝임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합성온모입니다. 합성온모는 육안으로 별반 차이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도 아직 그대로인 모습이었습니다. 글리터보다 무겁고 유리알료보다 가벼운 합성온모는 줄눈 표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 아직 줄눈 표면이 광택으로 많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알료인데 유리알료 또한 합성온모처럼 전과 후가 별반 차이 없었습니다. 광택 또한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왜냐면 유리알료는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 합성온모처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실험에도 전과 후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리알료가 세 가지 알료 중 가장 무거워 펄감이 은은한 느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리터, 합성온모, 유리알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줄눈연구소는 더욱 다양하고 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